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자, 정말 좋은 거는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일요일입니다. 자, 우리 경마 팬들 아주 즐겁고 해피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시면서 경마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해설에 도움을 주시고 또 저 성화에 못 이겨서 저와 함께 세트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머리띠를 착용해 주신 조경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호입니다. 이렇게 머리띠 착용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민망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프닝만 이렇게 하고 바로 저한테 자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건 제가 이 누돌프 쿡까지 준비할 걸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도 어김없이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치열한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는요. 2016 최고의 경주마를 선정하는 그랑프리 오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12월 셋째 주 경마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는 그랑프리 35회 그랑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5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때 5년 전에 제가 터프인을 타고 맞습니다. 미스터 파크를 반마신 4분의 3마신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5년 만에 드디어 하만식 기수가 클린업 조이를 갖고 네. 우승을 하면서 다시 쟁탈해 왔는데요. 사실 이 마필이 문제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31조에 있었던 마필이면서 8조로 조가 해체되면서 8조로 갔다가 다시 40조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출전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회가 사실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직 기수로서. 그리고 이 마필이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스타트가 자유롭지 않았고 스타트하면서 마필이 발주를 못 받다던가 아니면은 기승자하고 싸우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거를 요번에 이겨내면서 좀 더 빠른 작전으로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2선에 딱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주 전체를 이끌어 가게 됐고 마지막 4코너에서 트리플 라인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그게 아마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결과, 그런 작전이 주요하게 맞으면서 하만식 기수가 우승으로 가져가게 됐고, 정말 그 경주를 보면서 저도 감회가 새로웠던 경주였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인공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35회 그랑프리의 우승은 서울 40조 소속 클린업 조이가 차지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5년 만에 드디어 서울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는데요. 또 40조 송문길 조교사는 대상 경주 첫 우승 트로피를 장식하는 영광까지 안게 됐습니다. 자, 2017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에 펼쳐지는 12월 마지막 경마주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혹한기 휴장 기간이 접어들면서 이제 이번 주가 부경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전부 다 지금 휴가를 가 있는 상태고요. 다시 충전하고 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요번 주에는 서울과 제주가 이루어지는데 금요일 날에는 제주만 이루어지고요. 제주 경주만.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주와 서울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일요일 날은 서울 경주만 이루어지면서 이 경주를 이번 주를 끝나고 다음 주에는 서울이 휴장기 들어가면서 다시 그때는 제주하고 부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가 쉬면서 서울하고 부경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기로 돌아오겠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 경주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있습니다. 네. 일단 특별경주 토요일 날에는 2세 육성훈련 심사 합격마들을 모아가지고 특별경주를 치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2세 혼합 특별경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고 박빙의 경주들이 많이 있을 한 주로, 마지막 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한 주 마지막 주인데요. 정말 박빙의 또 경주가 많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금주에는 부경의 경마장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토일 3일 동안 서울과 제주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2세 특별 경주가 토일 양일간 시행이 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싱 플러스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행됐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펼쳐졌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해볼 경주는요. 17일 토요일에 시행됐었던 10일 경주입니다. 자국 4등급 13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연말 경마나 월말 경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겨울철 혹한기가 오면은 네. 사실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이유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내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편성을 읽으면은 그런 걸 잡아낼 수 있다라고 그런 취지하에 이번에는 베스트 레이스를 그런 편성을 봐야 된다. 아무리 인기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성을 보면서 잡아낼 수 있는 경주들이 몇 개 있다라는 취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는 어수선하더라도 좀 편성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1위부터 3위까지 도착차가 1마신 채 안 되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자, 먼저 우승을 차지한 조국의 등불의 경주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조국의 등불은 46조 마방의 마필인데요. 네. 그 마필이, 그러니까 46조에서 그렇게 뛸 수 있는 마필이 지금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눈여겨보던 마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망아지 때 데뷔를 하면서 데뷔 때 3착을 하면서 정말 걸음이 있구나라고 봤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계속 기복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 찾아낸 그 패턴이 있는데 이 번호가 그동안 선행이나 선입을 쓰면 성적이 좋았고 네. 외곽 게이트에서 그 자리를 못 잡고 선행 선임을 못 가게 되면은 이마필이 자꾸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을 제가 계속 봐왔던 찰나였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또 각질까지 변경이 되면서 자, 그 이착을 하게 됩니다. 각질 변경 그 추입을 하면서 이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요번 주 나올 때 다 1번 게이트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 요번에가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여기에는 뭐 청운시대라는 강한 말이 있었긴 하지만 그 마필이 순분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마필보다 오히려 조국의 등불이라는 마필의 가능성에 더 주목할 수 있었던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국의 등불을 이렇게 보면요. 직전 경주에서는 4분의 3 마신 차이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또 이번에는 4분의 3 마신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청운시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 전까지 단승식 3.0배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던데요. 자,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운시대의 경주력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운시대는 지금도 이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마필이긴 네. 하지만 요번에 제가 이 착으로 이렇게 보았던 이유는 연승, 3연승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마필들이 연승을 갈 때 정말 뭐 예를 들어 고저스드림이나 이런 마필처럼 계속 연승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드물어요. 그랬을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마필도 한 번에 고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 주목을 했고요. 자, 요번에 2연승을 구가하고 3연승 도전이었었는데 사실 6등급에서는 대차로 우승을 했고요. 5등급에서 문제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경주를 풀어가는데 4코너 진입해서 200m까지는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200m에 이제 추입을 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 편성에서 얘도 한 번은 이런 그 돌다리를 두드린 것처럼 놓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요번에도 분명하게 막판에 치고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2착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었죠. 분명한 거는 다음에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
청운시대는 더 뛸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치가 풍부한 마필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번 경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4등급 승급전에서 3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다음 경주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선정된 경주는요. 18일 일요일에 시행됐었던 서울 5경주입니다. 국 5등급 13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공교롭게 아까와 같이 그런 편성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선정을 했는데 네. 46조 마필이 사고를 친 경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의 등불도 46조 마방이라면은 여기서 사고를 치는 마필은 네. 당찬 모습인데요. 이 마필도 46조 마필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기대치를 계속 봐왔던 마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최고 인기마가 있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편성을 봐야 된다는 취지의 요 경주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벨라로라와 샛별 아침 그리고 송암 강자까지 3파전 양상으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인기에 걸맞는 활약한 우승마, 자, 벨라로라의 경주마부터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벨라로라는 지금 여기에서 레이팅이 34로 가장 높은 레이팅이었고요. 네. 직전 5등급에서 계속 뛰어왔고 이제 힘을 비축하고 있었으면서 직전에는 3착을 했지만 막판에 추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편성에서는 당연한 인기 1위 후보로 팔렸었고요. 그만큼 1번 게이트에서 전개도 편하게 이루어내면서 막판에 추입을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벨라로라였습니다. 네, 벨라로라 이번 경주 우승으로 4등급으로 승급했습니다. 다음 승급전에서도 또 입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당찬 모습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주 전까지 단승식 13.8배로 인기도 5위에 랭크가 되었지만요. 산마신의 도착 차이로 2위를 기록하면서 한층 조금 더 나아진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찬 모습도 46조 마방에 흔치 않은 사실 능력마거든요. 네. 이 마필이 망아지 때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46조에 능력마가 하나 간다라고 해서 그때 데뷔 전부터 제가 여지까지 지켜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데뷔 전에 2착을 했어요. 그리고 착외로 됐다가 세 번째 1등을 했는데 기복을 계속 보이던 마필이었습니다. 기복을 보이던 마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당찬 모습을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최고 인기마로 두 번째 인기마로 팔렸던 송암 강자가 있는데 네. 그 마필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더 좋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네. 해드리겠고요. 이 당찬 모습이 직전에 청운시대하고 같이 뛰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운시대하고 같이 뛰었는데 4코너까지는 같이 뭉쳐 있었어요. 뭉쳐 있다가 뭐 청운시대는 능력이 있으니까 치고 나갔지만 이 당찬 모습이 안으로 기대는 악벽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다른 마필들하고 인기마들하고 몰려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네. 이제 전성기의 힘을 찾아가고 있구나.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걸 직전에 알았었고 그래서 요번 경주에 이렇게 추천을 이게 해야 되겠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이름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당찬 모습, 어렸을 때서부터 당찬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름처럼 계속해서 당찬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할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위를 기록한 송암 강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전까지 단승식 4.1배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은 아쉽게도 5위를 차지하면서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송암 강자의 경주력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기 그 주간 베스트를 선정한 거는 저희 승부 경주예요. 네. 제가 이 UCC를 찍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이런 좋은 기회 지금 찾아뵙고 있어서 정말
마음적으로 감사드리고 있고 네, 팬분들도 우리 네. 위원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었다고 네. 게시판에 이야기가 참 많이 올라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어서 주간 베스트를 제 승부 경주로 잡았는데 네. 여기 배당들이 다 30배, 쌍이 30배가 넘었어요. 뭐 삼쌍식은 180배, 뭐 200배가 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송환강자라는 마필, 이 마필이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감하게 이 마필을 저는 자르고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마필이 그 7월 16일 날 유수환 기수가 탈 때 9번 게이트였는데 자리 싸움을 하다가 외곽으로 돌다 보니까 직선에서 네. 안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재검을 받았거든요. 그 경주 이후에. 그리고 나서 계속 안으로 기대는 걸 주의해야 되는 마필 중에 하나라 이 마필이 능력이 있어도 안으로 기대면은 그 능력이 없어진다는 그렇죠.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전 경주나 직직전에는 3번 게이트, 6번 게이트였고 안쪽, 제적 안쪽으로 타고 왔기 때문에 2, 3착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때와 같이 8번 게이트였던 거죠. 네,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저번처럼 자리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직선에서 안으로 기대는 악벽 그거를 제어하다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 불안한 인기마 과감히 날려버리면서 경주에 전념하게 됐었던 결과였습니다. 네. 좀 다음 경주에는 이 안으로 기대는 이 악벽을 좀 넘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에 펼쳐질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를 미리 알아보는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24일 토요일에 열리는 서울 구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과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하신 이유부터 차례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정한 경주는 군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서 네. 총 15마리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확실한 축이 없는 경주가 아니라 능력 마필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로서 그 틈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이며 자칫 중고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인기도로는 일단 2K, 그리고 아르고 플라잉, 덕성이로, 조아라, 오픈뱅크 요 5마리가 아마 인기도에 부각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총 15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고요. 1200m 단거리 경주답게 발빠른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한 인기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2K하고 조아라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걸 선정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지난 경주 때 제가 이 2K하고 조아라를 꼭 봐야 된다라는 마필에 선정을 해드렸던 마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2K가 순군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량 이점 있고 선행 편성에 선행을 나간다면은 꼭 봐야 되는 마필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정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2착으로 조아라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는 반대로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이 2K는 지금 김철호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지금 52에서 57kg 부담 중량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부담 중량을 갖고 선행마가 선행을 가기도 힘들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뒷걸음이 무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이 강한 편성이기 때문에 쉬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몸싸움이 이루어질 거로 판단이 돼요. 그랬다면 불안한 인기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아라가 또 있는데 이 조아라는 사실 54.5kg를 달고 나오게 되는데 마필이 상당히 작은 말입니다. 430kg대 작은 말이라 네. 지난 경주에는 후미에서 곱게 쫓아가가지고 한 발을 썼지만 요번에는 편성이 강하고 만약에 자칫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몸싸움을 하다 보면은 막판 추진력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2마리를 불안한 인기마로 선정을 하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2K와 조아라 이렇게 2마리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자, 경주의 유력한 입상마로는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르고 플라잉 말씀드리지 않은 그 아르고 플라잉이나 뭐 오픈뱅크 덕성이로 얘네들이 일단은 후보가 들어갔겠고요. 네.
그 외에 능력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자, 금케라하고 꿈케라 그리고 프라임 골드가 있는데요. 사실 금케라하고 꿈케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동국 기수가 능검을 요번에 같이 했거든요. 두 네. 마리를. 두 마리를 능검을 했는데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 능검을 치렀고 데뷔 전부터 얘네 두 마리는 능력마로 인정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지만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번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거기다가 이동국 기수가 꿈케라로 지금 타려고 금케라는 지금 김혜선 기수가 지금 타고 훈련을 하고 있어도 아마 타게 될 것 같고 꿈케라는 이동국 기수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능력이 어떻게 나올 건지도 한번 관심이 가게 되고요. 네. 프라임 골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뛰었다가 지난 달에 뛰었는데요. 공백이 있었는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그때 레이스가 나름 굉장히 셌거든요. 조국의 등불 그리고 울트라 로켓, 마상귀재 뭐 이런 마필들하고 센 마필들하고 뛰었는데도 선행 가서 버티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요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께서 입상이 유력한 세 대의 경주마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경주마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25일 일요일 서울 8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과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으로 펼쳐지고요. 네. 총 17마리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선정하게 된 거는 축이 불안하다. 축이 불안하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인기도는 아마 황금소리 그리고 청춘열차, 세제사랑, 대주신, 지수제 이런 마필들이 인기도에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 인기마가 좀 공백이 있고 아직 힘이 안 차 있는 상태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선정해 보게 됐습니다. 네, 총 17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고요. 역시 1200m 단거리 경주답게 좀 발빠른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한 인기마로는 또 어떤 인기마가 있을까요? 네, 황금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마필은 14조 이신영 조교사 마방에서 데뷔 전부터 기대치를 많이 가졌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유수환 기수도 이 마필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분명히 띄워줄 말이다라고 욕심을 냈던 말인데 두 번 경주를 치르면서 생각보다 뛰지 못하는 그런 어린 티를 보여주게 되었고 요번 다시 세 번째 뛰는데 요번에 어떤 적응도를 보여줄지 그러니까 그거가 관심이긴 한데 아직은 자체적 판단으로서 아직은 어린 티를 벗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짙어가지고 요 마필이 아마 다시 한번 인기도에 오른다 하면은 한번 어린 티로서 불안함을 가져야 되는 마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춘 열차인데요. 이 마필은 부산에서 이적해온 마필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이 마필의 문제점이 이제 공백이 있는 거죠. 공백이 있고 그 동안은 윤영민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는 임기영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면서 아마 기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백 10월 달에 뛰고 오른쪽 뒷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쉬게 됐는데 그 뒷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경주력에 얼만큼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최고 인기마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훈련 상태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말을 자르고 싶진 않고요. 이 마필은 컨디션이 좋은 관계로 분명히 그 공백만 체크를 해줘 주시길 바라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마필을 선정해 주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주의 유력한 입상마로는 또 어떤 마필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마리와 그다음에 배당 마필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일단 세제사랑이에요. 세제사랑은 사실 강한 한 발은 없지만 4등급에서 계속 뛰어오면서 전력을 다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 들어서 막판 추임력이 좋아지고 있고 강한 편성이든 약한 편성이든 추입해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라는 그리고 또 이번 편성에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 중에 하나고요. 네. 대주시는 지금 2번의 경주를 뛰었는데요. 지금 이동국 기수가 2번을 탔고 이번에도 훈련을 하고 기승 예정에 있는데요. 마필이 어리지만 발씀씀이가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날렵한 발씀씀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훈련에서는 상당히 경쾌한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 기수 자체도 기대감을 갖고 아마 조교를 하고 있고 경주에 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복병만인데요. 브로드웨이 신이에요. 사실 이 마필을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데뷔 때 3착을 했는데 2초대를 뛰었단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뛸 때는 9등을 했어요. 9착을 했는데 3초대를 뛰었어요. 그러면 1초 차의 갭이 있는데 네. 분명히 이 갭은 훈련과 그리고 기승자의 능력으로 기승자의 그 욕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직전에는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관리사가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누가 탈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감량 기수라도 타게 된다면은 복병으로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김옥성 기수가 이렇게 탔던 마필들은 이렇게 다른 기수가 타게 될 때 한 번 더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신다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꼭 체크해야 할 체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총 이렇게 3대 경주마가 입상에 유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경주마가 입상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해설에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4인 4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경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위원님? 일단 기수로 네. 임기영 기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또 기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기수 이야기가 나오면 더 많이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 최우수 신인 기수에 빛나는 임기원 기수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임기원 기수는요, 현역 시절에 20기 또 동기생이라고 네, 네,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친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니면은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신 것 네.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20기 같이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반년 정도 남겨놓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기수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가다가 부산에 관리사 그리고 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가게 돼서 계속 그 연을 이어나가고 계속 기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13년도쯤에 이제 이 시행체에서 이게 바뀌어요. 네. 체제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 기수 양성소를 통해서 2년 교육을 받은 사람만 기수가 됐었는데 그때 그 당시부터는 관리사 일을 한다든가 마필 기승 능력이나 기간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은 그리고 신체만 맞으면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로 바뀌어요. 그때 1호로 첫 번째로 들어온 기수가 이 임기원 기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18조 마방, 이정표 조교사 마방에서 팀장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터프윈이나 이런 교류 경주를 갔을 때 많은 도움을 또 받았었고, 또 말필들, 그쪽 마필을 잘 모르니까 어떤 마필들이 좋으냐, 그런 컨택도 해줬었고,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었고,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 같아서는 사실 이 친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운동신경이 좋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임기영 기수, 그리고 문세영 기수, 네. 그리고 저. 위원님,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운동신경이 되게 좋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기수가 돼서 지금 좋은 모습으로 좋은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욕심이나 이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가서 그런 팀장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벼가 그렇죠. 고개를 숙이듯이 상당히 차분해지면서 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번에 기수가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이 친구한테 그게 더 걸음이 네, 더 될 수 좋았던 있었던 시간이었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출전 횟수도 늘어나면서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임기원 기수가 기승하는 어떤 경주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10마리, 월요일 날 10마리를 조교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훈련 현황표가 나오겠고, 이 중에서 우리는 3마리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금강천하고 천리, 미스터 챔피언 요 3마리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강천하는 토요일 10경주 1300m 경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경주에서는 그 김정준 기수가 타면서 막판 추입으로 좀 4등급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5등급에서 우승할 때 임기원 기수가 탔어요. 네. 임기원 기수가 탔었는데 그때 인기도가 벗어나 있었는데 우승을 하면서 우승 세레머니를 상당히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번에 훈련을 하면서 그때와 같은 생각으로 아마 훈련을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많은 그 기대치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금강천하를 한번 주목 있게 가져야 되겠고요. 네. 천리라는 마필은 사실 47점 아방에서 요번에 큰 뜻을 갖고 조재로 기수가 탔었는데 큰 뜻을 갖고 등짝 강한 임기원 기수한테 일부러 태우게 된 거예요. 우승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승을 하자. 그래서 임기원 기수한테 기승을 시키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지난번에 1700 처음 뛰었거든요. 일요 구경주 1700, 요번에는 1700인데 지난 경주 1700을 처음 뛰었는데 막판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우승에 대한 그런 것까지 있겠고요. 자, 요번에 1700 두 번째인데요. 아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그렇죠.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그리고 미스터 챔피언이라는 마필인데 토요일 13경주 1200m 2세 육성 훈련 심사 합경마 특별경주에 출전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마필은 6등급에서 2번 이착을 하고 5등급으로 승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6등급 두 번째 때는 강한 말 청운시대하고 뛰었기 때문에 2마리만 뛰었는데 이착을 왔고요. 네. 5등급 승군전에서 선행 가가지고 1착을 오게 됐거든요. 자, 요번에 그래서 기대치가 더 높고 말이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갖고 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마필이 변화가 계속 되고 있고 걸음의 변화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아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세두의 마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금강천하, 천리, 그리고 2세 육성 훈련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에 출전하는 미스터 챔피언까지 이렇게 세두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궁금하 맛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 건가요, 위원님? 네, 일단 로제타님께서 네. 그 경주마의 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 시기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그걸 여쭈어 봐가지고 그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되게 이 도핑 테스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주마의 도핑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핑 테스트의 절차부터 약물이 검출되었을 때 어떤 처분이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주에 임하기 전에 전과 그리고 경주가 끝나고 전후로 해서 두 차례 검사를 네.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경주 전후로 약물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발주 예정 시간 3시간 전에 출주 대기 마사에 격리해가지고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러면서 약물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주를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겠고요. 만약 경주 후 약물 검사는 3착 이내 마필은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재결위원이 저 마필을 꼬집어가지고
지정한 마필에 대해서는 오줌이나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주 전후로 약물 검사의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은 자체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또 원인 관계를 분명히 산출하게 되고 검출 원인의 고의와 과실과는 상관없이 조교사 등 관리자는 통상 면허 정지 이상의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마필은 실격으로 처리가 되고요. 네. 착수는 박탈되고 상금 등 부상 일체를 몰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수의사를 제외한 누구도 경주마를 진료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아주 간단한 진료에 쓰이는 약물이나 약품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용 및 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료를 받은 마필은 그 사용한 약물의 종류가 있어요. 10일짜리가 있고 뭐 11일짜리가 있고 15일짜리가 있는데 네.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안에 출전은 못하게 돼 있고요. 출주를 제한받게 되면서 그 출주를 하게 될 때는요. 다시 약물 검사를 받아서 그 약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시 한번 네, 다시 재확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나오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출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경주마의 도핑 테스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또 해설에 도움을 주셨던 조경호 전문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주 초반에는요 좀 날씨가 따뜻하더니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아주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